안녕하세요. 천지관세법인입니다. 오늘은 가산요소 중 권리 사용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가격 결정 원칙인 제1방법은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가산요소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수입 물품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면서도 특정 비용이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입 물품의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액을 가산 요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운임을 지급한 경우, 물품 대금만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산정할 경우 운임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임 등 가산 요소를 실제 지급 가격에 더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 가격 외 모든 금액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가산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산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가산 요소 이외는 가산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부터 가산 요소인 사후 귀속 이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후 귀속 이익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후 귀속 이익이란 해당 수입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후 귀속 이익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의해 발생합니다. 구매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 후 일정 수준의 판매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 체결 시에는 물품 가격을 최저 수준으로 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판매 이익이 실현될 때 사후적인 보상을 판매자에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매자가 수락하게 되면 사후 귀속 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후 귀속 이익은 수입 당시 해당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수입 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후 귀속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 이후에 지급하지 않고 수입 전에 지급하였다면 결국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는 실제 지급 가격의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입 이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수입 시점에는 해당 수입 물품의 가치가 사후 귀속 이익만큼 가격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사후 귀속 이익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해당 수입 물품의 가격에 사후 귀속 이익을 가산해야 수입 시점에 해당 수입 물품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거래 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비용을 사후 귀속 이익으로서 수입 물품의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수입 물품의 실제 지급 가격에 사후 귀속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구매자가 지급하는 사후 귀속 이익이 해당 수입 물품과 관련되어 있음. 3. 권리 사용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산정할 수 있음입니다. 만약 사후 귀속 이익 적적히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 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제2방법부터 제6방법에 의해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후 귀속 이익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자 I와 제조자 M으로부터 남성복을 구매합니다. 수입자 I와 해당 남성복에 대한 추가 지급으로서 그해 동안 제조자 M에게 구매한 남성복의 연간 전매 총액의 5%를 제조자 M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수입자 I는 모회사인 C에게 회계 연도 말에 그해에 걸쳐 실현된 순이익의 75%를 지급합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수입자 I가 제조자 M에게 추가 지급하는 비용은 해당 수입 물품의 전매에 따른 수익이며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증명됩니다. 따라서 남성복 전매에 따른 수익 5%는 사후 귀속 이익으로서 가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수입자 I가 모회사 C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해당 수입 물품과 관련되지 않은 배당금 등에 해당하므로 사후 귀속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남성복 전매에 따른 총액의 5%는 사후 귀속 이익으로서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산 요소인 운임 및 보험료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임 및 보험료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0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운임과 보험료를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 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입 한 가지의 운임과 보험료만 가산할 수 있습니다. WTO편 가협정에서는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각 국의 선택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등은 과세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산 요소로서 운임과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수입항 또는 수입 장소까지의 범위까지 개별 국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항 또는 수입 장소까지의 범위를 해당 수입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화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 운임, 보험료 등은 해당 수입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화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인도 조건으로 보면 CIF에 해당합니다. 흔하지 않지만 인도 조건이 EXW, FOB 등임에도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출 국내의 내륙 운송비가 있다면 해당 비용은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됩니다. 운임은 운송사 및 보험사가 발행하는 운임명세서와 보험료명세서 등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보험료는 구매자가 부보한 경우에만 가산된다. 만약 구매자가 운송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될 보험료가 없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운임과 보험료 외에 그 밖의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도 가산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위에는 적합이, 양합이 및 취급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몇 가지 운임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정리한 표를 공유드립니다. 과세 여부를 판단은 해당 금액의 명목보다 해당 금액이 발생한 장소와 그 사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가산 요소 중 사후 귀속이익과 운임 및 보험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6가지 법정 가산료뿐만 아니라 과세 가격 결정 원칙인 거래 가격, 제1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대체 방법인 제2방법 및 제3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